안녕하세요. EBS 독서력 진단 독서 토론에 대해서 강의할 한상희입니다. 우선 EBS 독서력 진단에 응시할 여러분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EBS 독서력 진단 독서 토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토론하면 어떤 토론이 떠오르나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이루어지는 찬반 토론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EBS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력 진단 독서 토론은 찬반 토론이 아니고 이야기식 독서 토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식 독서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식 독서 토론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토론이에요. 마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원탁형 그런 토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토론이니만큼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토의를 포괄하는 독서 토론이고요. 대상 도서를 읽고 소감도 나누고 대안도 모색해보고 그리고 쟁점이 생기면 찬반 토론도 진행하게 되는 재미있는 토론이랍니다. 그런데 이 토론에서는 진행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진행자가 토론 참가자들에게 여러 발문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면 되는 토론인데요. 진행자가 제시하는 발문을 크게 우리는 3단계로 나눠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각 단계별 발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배경 지식 관련 발문이고요. 2단계 대상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발문입니다. 3단계는 대상 도서와 관련한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인간 삶이나 사회 관련 사회 현상 관련 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배경 지식 관련 발문은 도대체 어떤 발문인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배경 지식 관련 발문은요. 편안한 분위기의 도입과 그리고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레포 형성에 핵심적인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발문입니다. 전체 발문의 20%가량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지정 도서에서 교과서 내용 혹은 사회 관련 지식 그리고 다른 독서 내용에서의 배경 지식을 창의적으로 꺼낼 수 있도록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과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배경 지식 관련 발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토끼와 거북이 다 아시죠? 아까 독서 발문에서도 예를 들었을 텐데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해 보시면 제목의 의미나 혹은 제목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의 발문을 할 수 있어요. 토끼와 거북과 관련된 발문, 어떤 발문 해볼 수 있을까요? 예시를 보시면 토끼와 거북을 실제로 키워보거나 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 발문은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나의 생활 경험에서 편안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발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발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렇게 발문이 제시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나의 생활 경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발문입니다. 그래서 예상 답변을 잠깐 봐볼까요? 예상 답변에서는 토끼와 거북이는 모두 동물이고 옛날 이야기 함께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공통점이겠죠. 그다음에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이지만 거북이는 육지와 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점이 되겠죠. 이렇게 토론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책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리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발문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책의 제목이 아니라 책의 주제, 핵심 사건이 되겠죠. 제재나 주제와 관련된 개인의 기호나 취향 혹은 경험을 물어보는 발문이 제시될 수도 있어요. 자, 토끼와 거북이에서의 주요 사건은 달리기 경주이죠. 그래서 달리기와 관련된 발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달리기를 좋아하나요? 달리기 경주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거는 누구나가 책을 읽지 않아도 나의 생활 경험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발문이겠죠.
그래서 예상 답변 잠깐 볼까요? 저는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년 학교 운동회 때 학급 전체 이어 달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에 대한 나의 기호를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했던 생활 경험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달리기 경주를 했을 때 몇 등을 했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떠하였나요? 자, 이것도 앞서 질문과 연결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경험에서 비롯된 질문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다음 발문 한번 예시를 볼게요. 책 속의 상황과 관련한 가정을 자신에게 가볍게 적용해 보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토끼와 거북에서 토끼의 상황이 어땠나요? 무언가의 토끼는 달리기에 자신만만하다가 결국 달리기 경주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가지고 발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자신만만하다가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발문을 하면 예상 답변 한번 볼까요? 저는 수학 과목을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지난번 단원평가에서 계산 실수가 많아서 시험을 못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토끼처럼 무언가에 자신만만하다가 실패를 했던 나의 경험을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나의 생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배경지식 관련 발문 사례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누구의 상황인가요? 네, 거북이의 상황이죠. 무언가를 꾸준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나요? 네, 거북이처럼 잘 못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경험은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그 경험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상 답변 한번 볼까요? 제가 1학년 때 줄넘기를 잘 못했었는데 학교에서 줄넘기 대회가 있어서 매일 엄마와 함께 연습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줄넘기를 넘을 수 있게 되었고 100회를 넘어서 줄넘기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줄넘기 100회를 넘은 게 굉장히 뿌듯한 성과였나 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겠지요. 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경지식 관련 발문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배경지식 관련 발문은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가 나의 생활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발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문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토론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리고 친밀감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 발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바로 2단계 발문입니다. 2단계 발문은 대상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발문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독서 발문 강의에서 1단계 이해 발문, 그리고 2단계 탐구 영역 발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바로 2단계의 대상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발문이 바로 독서 발문에서 이루어졌던 1단계 이해 영역과 2단계 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 텍스트 관련 발문, 내용 관련 발문은요. 독서 퀴즈처럼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세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정보 위주의 발문이 아니고요. 대상 도서를 읽었다면, 책을 읽었다면 누구나가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발문으로 이루어져요.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발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인물, 배경,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책 속 내용을 파악하는 연장선상에서 찬반 토론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텍스트 관련 2단계 발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도서 내용 파악하기 예시 발문이에요. 자, 토끼와 거북이로 함께 가보죠. 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우지 않아도 왜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는지 무난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예상 답변 보겠습니다. 거북이에게 토끼가 너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다고 놀리자. 누가 더 빠른지 다른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그런데 토끼는 달리기 경주를 하다 말고 무엇을 하였나요?
자, 이거 책 속 내용이지요.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발문이에요. 그래서 풀잎을 먹고 당근밭을 지나치다 당근을 먹고 배가 불러 잠을 잤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연속 앞서 된 발문과 이 발문은 지금 연결된 발문입니다. 그럼 산 중턱에서 토끼가 잠을 잔 까닭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당근이 있어서 많이 먹어 배가 불러서 잠을 잤어요. 혹은 토끼 자신이 중간에 쉬어가도 거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잠을 잤어요. 자, 이렇게 발문을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대상도서 내용과 관련돼서 찬반 토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거북이가 잠을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쳐서 결국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을 합니다. 토끼를 깨우지 않은 거북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거북이의 행동은, 토끼를 깨우지 않은 거북이 행동은 정당하다. 자, 찬성 쪽에서 대답을 할 수 있겠고, 거북이가 토끼를 깨우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라고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책 속 내용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반 토론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한번 답변을 예상해 볼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시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찬성하는 친구, 거북이의 행동을 지지하는 쪽이겠죠? 거북이 행동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거북이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자기의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주장에 대한 까닭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공식적인 달리기 시합 중이었고 거북이는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까지 달렸습니다. 토끼가 잠을 잔 것은 거북이 때문은 아니고 거북이가 토끼에 깨울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북이가 토끼의 잠을 깨우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거북이를 지지하는 찬성 쪽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답변 한번 볼까요? 저는 거북이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는 자기를 얕잡아 보는 토끼를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토끼가 낮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긴 것은 진정한 우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끼를 깨워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까닭과 근거를 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단계의 대상도서 관련된 발문은 책을 꼼꼼히 잘 정독해서 읽으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발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단계 대상도서와 관련한 인간 삶이나 사회 현상 관련 발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자, 인간 삶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인간 삶이란 우리의 생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관계도 있고, 자, 이렇게 내가 속한 생활 영역에서의 그런 생활을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관련 발문은 사회 현상과 관련된 발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단계인 인간 삶이나 사회 현상과 관련된 발문은 토론자의 생각을 가장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발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토론 발문 중에서 이 3단계 발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책의 주요 메시지, 이 책이 저자가 의도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발문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찬반 토론도 이 바로 3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2단계 텍스트 관련 찬반 토론은 책의 내용과 관련된 찬반 토론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나 혹은 사회 현상과 관련된 이슈가 되는 것, 쟁점이 되는 것, 이렇게 실질적인 찬반 토론이 바로 이 3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슈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신과 주변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담긴 발문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발문이 제시가 되는지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3단계 발문을 예시를 들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책과 연결된 인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발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발문 사례 한번 볼게요.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가 더 빨리 결승에 도달하였습니다. 거북이가 한 행동을 칭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 책 속의 주인공은 토끼와 거북이잖아요. 그래서 토끼의 행동 그리고 거북이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을 반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끼의 한 행동을 칭찬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활과 관련된 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 답변 한번 볼게요. 거북이는 토끼에 비해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달렸다. 토끼는 당근의 유혹에 빠졌지만 거북이는 긴 시간을 달려 피곤했을 텐데 한 번도 쉬지 않았고 한눈 팔지 않은 점. 자, 이것은 거북이를 칭찬할 점이잖아요. 자, 이렇게 거북이의 칭찬할 점은 무엇일까?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 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다음 발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책과 연결된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회 현상과 관련된. 자, 우리 토끼와 거북이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경주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가 구성이 됐잖아요. 달리기 경주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사회 현상과 연관된 발문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발문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친구와 경쟁하면서 공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 답변 한번 볼까요? 친구를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며 협력하며 목표를 이루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친구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혼자보다 여럿이 더 똑똑하다는 말처럼 혼자보다 여럿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개별적으로 훌륭하고 강력한 핵심 역량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팀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역량을 이용하지 못하면 항상 기준 이하의 결과를 얻는다. 이것은 항상 누군가는 초라하게 되며 누구는 좋은 결과를 얻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근사한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여럿이 더 똑똑하다는 말처럼 혼자보다 여럿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북이와 토끼가 함께 협력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래서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3단계 발문에서 찬반 토론, 실질적인 찬반 토론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거북이는 발문 한번 볼까요? 거북이는 달리다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열심히 달려 달리기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거북이는 이렇게 토끼의 달리기 경주에서 이겨서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별로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나의 생활과 그리고 나의 생각에 물어보는 찬반 토론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찬성 쪽 답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시를 잠깐만 볼게요. 거북이는 자신이 토끼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얕잡아 보는 토끼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라도 해보고 싶었고 열심히 달려서 이겼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행복했을 것이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쪽 예상 답변 한번 잠깐 볼까요? 거북이는 낮잠을 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비겁하다고 친구들이 수근거린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토끼가 낮잠을 자지 않고 진짜로 열심히 달려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우승을 했다면 행복해졌을 텐데, 중간에 토끼가 낮잠을 잤는데 깨우지 않고 혼자 간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비겁하다고 수근거린다면 별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찬반 토론도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정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문 한번 예시를 볼까요? 이번에는 작품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기, 이런 발문도 제시될 수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의 이야기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어서 결말을 새로 쓴다면 어떻게 쓰고 싶나요? 자, 이런 발문이 제시되겠죠. 굉장히 확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기를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상 답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 답변은 진짜 순수한 예상 답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창의적이고 더 근사한 대답이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토끼는 토끼대로 거북이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토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달리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토끼가 낮잠을 잔 거는 무효화되고 다시 달리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달리는 코스에 숲속과 강을 넣어서 다시 한번 달리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야기 결론, 토끼와 거북이는 이번에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어서 이번엔 팀을 이뤘대요. 팀을 이뤄서 토끼가 강둑까지 거북이를 업고 달리다가 강둑에 이르러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태우고 강을 헤엄쳐 건너서 결승선에 같이 도착한다. 그들은 둘 다 혼자 달렸을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뒷이야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멋지게 상상을 했네요. 그러니까 숲에서는 토끼가 잘 달릴지 모르지만 숲을 지나서 강을 만나면 오히려 거북이한테 더 유리한 환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끼하고 거북이는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팀을 이루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결말이 이렇게 근사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1단계 배경 지식 관련 발문, 그리고 2단계 대상도서 텍스트 관련 발문, 그리고 3단계 우리의 인간 삶과 사회 현상과 관련된 발문을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토론 영상을 보면서 이런 발문들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그리고 토론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실제 영상을 보면서 더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좀 더 이해하고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식 독서 토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